예, 이제는 디스커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우리 학술위원장님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지금 많은 질문이 죄송합니다. 이제 노안이 와서 그렇지 안 보이는데. 일단 오늘 질문은 유난히 좀 문장들이 길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좀 읽어보시고요. 그 사이에 좀 시간 절약하려고 제가 우선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모바일 베어링하고 이제 픽스드 베어링 할 때 모바일 베어링에서 디스로케이션이 많다고 알려졌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모바일 베어링은 움직이기 때문에 디스로케이션이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김경태 선생님 뭐라고 글씨 좀 키워줄 수 있어요? 화면 작게. 원인은 뭐 아주 많죠. 입증된 것도 많고 또 근데 여러 가지 뭐 리가멘트 밸런싱, 뭐 컴포넌트 포지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그게 완전하게 모든 게 다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완전한 예방도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게 모바일 베어링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옛날부터 이게 리가먼트 밸런싱은 픽스드는 좀 거의 완벽한데 모바일 베어링 할 때 리가먼트 밸런싱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거의 건드리지 말라 모바일에. 그걸 특히 강조하잖아요. 그게 리가먼트 밸런싱이 안 되니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서 약간 모바일 한다는 것도 뭐 들어가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책에 보면은 리가먼트 밸런싱은 픽스드가 확실히 잘하는데 모바일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원인이 오기 때문에 모바일 베어링 쓰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메디알에 손도 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봄만 커팅하라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이게 무슨 걸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김경태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확실한 원인은 아직 잘 모른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다 나온 게 요새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 하면서 모바일 베어링 그 한 MB 타입이 디스로케이 적어진 이유가 아마 인영 선생님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마이크로 플라스틱 하면 리가먼트 밸런싱이 좀 잘 되나요? 아까 베어링 디자인도 좋아져서 그랬다는데 그거가 아무래도 리가먼트 밸런싱하고 관계 있는 건지.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멘트 밸런싱보다는 네네. 마이크로 플라스틱, 옥스포드 마이크로 플라스틱가 개선된 점은 이 컴포넌트와 위아래 피머 티비아 컴포넌트와 이 폴리에틸렌 그 간에 굉장히 이 아주 근접으로 다 빈 공간을 없애주는 그런 장점이 그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을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베어링이 빠지려면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앞뒤로는 이제 높은데 옆에가 얇아서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 쓰게 되면 피머와 티비아에 저희가 이제 그걸 콘티기티라고 표현하는데 가깝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딱 붙여놓기 때문에 폴리가 돌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그래서 디스로케이션이 적습니다. 네. 우리 질문. 예, 전영식 선생님인가요? 아까 질문하신 거죠? 예, 이용 교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프라이어 아스로스코픽 서저리가 있는 환자들에서 페일리어가 이제 리스크를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옵션에서 뺀다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한번 좀 대답해 주시죠. 그래서 그 논문 아까 제가 인용을 해드린 논문을 이제 읽어보면요, 에이셉틱 루즈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어 아스로스코피를 안 하고 그냥 벌진 니에서 윤희를 한 거와 아스로스코피를 한번 했다가 2년 내에 윤희를 하는 경우에 무엇이 가장 큰 차이냐? 에이셉틱 루즈닝이 유의하게 발생하는데 그것은 그 아스로스코픽 프로시저에는 이제 뭐 시노벡톰이라든지 메인섹톰이라든지 콘드라 프로시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그러한 프로시저들이 이런 컴포넌트의 어떤 픽세이션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한번 메인섹토미를 한 무릎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유니에서의 어떤 그런 이게 컴포넌트가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아마 어느 정도의 그런 부작용, 뭐 예를 들면 이제 갭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도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원인은 에이셉틱 루즈닝입니다. 좋습니다. 아스로스코피 하면? 네, 아스로스코피 한 사람은 윤희를 하면. 아까 인용 선생님 강의 중에요. 이런 거 픽스드 디포미티 안 되고, 아스로스코피 했던 사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경험해 보니까 제너럴 렉스티 있는 사람도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UK 특히 모바일을 쓸 때 제너럴 렉스티 있는 사람은 상당히 고려를 안 하면 최근에 제너럴 렉스티에 대한
저기 스코어링 매기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거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맞습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TV와 바라가 또 얘기가 되거든요. TV와 바라가 이제 MPT가 한 80도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 UK가 좋아요. 이용생 어떠세요? 그게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TV와 바라가 심한 환자는 전체 얼라이먼트가 베러스가 심하게 맞습니다. 되고, 예. 그다음에 베러스가 심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MCL이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스트레스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코렉터블하지 않고 픽스드 베러스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심한 베러스와 메디알 타이트니스가 동반되기 때문에 유닌이 하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HD를 하는 게 맞죠. HK 같은 맞습니다. 거가 15도 이상 되면 하지 말라 이런 맞습니다. 옛날 얘기가 그런 거하고 다 관계되는 것 네네. 같아요. 예. 또 질문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만수 선생님 질문하셨어요. 요거 세 분께 좀 공통적으로 좀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론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모바일, 실질적으로 편리한 픽스드, 뭐 안전한 감도 사실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론적인 배경이 충분히 있지만 실사용에서 우리 술자들이 느끼기에 진짜 어떤가? 진짜 뭐 이론적인 장점이 있냐? 정말 뭐 안 빠지고 잘 쓰느냐? 픽스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만 또 생각보다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대화를 한번 세 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송모 선생님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모바일 베어링을 해갖고 지금 한 17년 정도 써갖고 초기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모바일 베어링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제 손에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이제 익히니까 수술이 굉장히 쉬워지고 결과도 또 너무너무 좋으니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디스로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차에 계속 이게 그 임플란트나 그 베어링의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수술이 쉬워지고 조금 더 그 콤플리케이션 레이트가 줄어드는 게 저는 눈에 쭉 이제 한 17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모바일 베어링을 이제 쓰는데 되게 이제 그 장점은 웨어 레이트가 적다는 게 벌써 다 증명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환자 셀렉션 할 때 웨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주로 이제 좀 비교적 젊은 65세 이하의 또는 뭐 약간 중년 여성인데 좀 빨리 오해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을 쓰는 게 확실히 좋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 뭐 70대 중반 후반 80대이신 분들은 사실은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웨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픽스드 베어링을 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현태 선생님. 김만수 선생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 모바일 베어링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웨어도 좋고, 뭐 리스크가 적고, 콩그런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말씀드리지만 모바일과 픽스드를 했을 때 그 서바이벌 레이트라든지 기능적 결과가 차이가 있다는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해보면 저도 사실 2002년부터 처음에 모바일로 시작을 했고 한 1000년 이상 시행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픽스드로 바꾼 이유는 뭐냐? 참 모바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모바일이 참 좋습니다. 진짜 좋은데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이 문제다. 이것만 없으면 진짜 좋다.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픽스드를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환자들도 좋아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페일러도 늦게 나중에 아직까지 한 8, 9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만 레포트는 많이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스로케이션이 안 생기니까 그 초기 합병증이 없으니까 레이트 합병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자들이 억셉터블한 레인지가 좀 높은 데 비해서 초기에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처럼 초기에 발생하면 환자한테 설명하기도 힘들고 서전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결과가 다 똑같은데 그런 리스크를 베어링 디스로케이션과 같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모바일을 사용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이크로플라스티는 써보셨습니까? 예, 초창기에 저도 이제 그게 바뀌면서 2013년도죠. 우리가 뭐 워크숍도 가보고 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의 장점은 컴포넌트 간의 포지션을 저 억셉터 뭐라 그럴까요? 저 얼라이먼트 잘 맞춰주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로케이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위에 이렇게 그걸 쓰시는 분도 물어보기도 했고 저희 병원에서도 쓰신 분이 계신데 그럼 전혀 100%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딴 데서 페이퍼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줄지는 예방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송모 선생님 같은 경우 계속 말씀하시지만 한 예도 없었다 쓰고 나서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케이스도 많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뭐 테크닉적으로 당연한 거는 뭐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그렇죠. 볼륨이 적다 그 케이스가 적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 이거 서지컬 에러의 억셉턴스가 적기 때문에 모바일은 당연히 뭐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든지 많은 케이스가 적은 사람인 경우에는 저는 뭐 모바일보다는 당연히 픽스들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데 환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베어링 두께가 중요한데 아까 우리 인용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바일 베어링은 3mm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픽스드 베어링은 최소 8mm가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본 카팅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용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칸 수술을 생각을 한다면은 본을 많이 프리즈해야 되는데 본을 많이 프리즈브 하려면은 픽스보다는 모바일이 확실히 장점이 있죠. 그것도 사실 이론적인 건데요. 이론적인 건데요. 모바일도 3mm라고 해서 그게 다 3mm가 아니고 그 밑에 메탈백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7mm 정도 보통 4mm를 넣으니까 7mm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 리비전에 대해서 유니페일리오 리비전에 대해서 논문 2012년도에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 모바일이든 픽스든 간에 대부분 본 디펙트는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mm에서 10mm가 남고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2020년에 이제 메타 리뷰한 것들을 보면은 최근 논문들이 다 이제 여러 가지 갖고 하니까요. 이 모바일 타입은 얼리 페일리어가 많고, 뭐 물론 지금 마이크로 플라스틱 하면서 적어졌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테크니컬하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러닝 커브가 잘 갖춰준 사람이 하면은 결과가 좋을 거고, 안 갖춰준 사람은 좀 힘들 거고, 그래서 얼리 페일리어 나오면 또 환자 컴플레인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할 때는 아마 자기가 충분히 그런 걸 자기 손을 좀 믿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픽스드 베어링은 레이트하게 오는데 그 웨어가 거의 뭐 15년, 20년 돼야 오거든요. 우리 토탈리도 얼리 페일리어에 제일 많은 건 인펙션이고 레이트 페일리어로 제일 많은 거는 루즈닝이거든요. 웨어 때문에 생기는 오셀라이시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여기서 뭐 이게 좋다 하는 결론보다는 자기가 손재간이 훨씬 좋고 내 러닝 커브가 충분히 갖춰졌다 자신이 있다면 쓰시는 거고, 네? 안 그러면 픽스드로 가는 것도 잘 뭐 익숙하면 픽스드로 가는 거죠 뭐.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에서 너무 그래 큰 스트레스 받았는데 사실은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은 해결 방법이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수술도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고 환자도 생각보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네. 베어링 디스로케이션 체인지 했대가지고 환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네.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마이너 콤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송모생 같이 러닝 커브도 되고 환자하고 락보가 잘 형성되면 문제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 병원 선생님들 특히 디스로케이션 되면은 컴플레인을 당할 재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을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 교수 얘기도 좀 들어야 돼요. 임 교수님 얘기 들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모바일 픽스트 두 가지 다 쓰다가 최근에는 모바일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지금 질문 하고 있는 김만수 교수랑 같이 이렇게 스타디를 저희 거를 해보니까 이게 실링 이펙트가 없는 그런 그 평가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포 같은 조인트 스코어 같은 거에서 5년 이상 봤을 때 모바일 베어링이 저희는 더 좋거든요. 네. 근데 그건 뭔가 저희가 이제 딱 증명할 수는 없는데 차이가 나는 거는 라디오그래피를 가지고 다 측정을 해보면 모바일 베어링이 그 수술 기술상 피모 컴포넌트와 티비아 컴포넌트의 싱크로나이즈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보면 티비아는 예를 들어서 토탈리 하듯이 이제 픽스드 베어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모 컴포넌트나 티비아 컴포넌트가 서로 좀 따로 노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웨이브 베어링 라인하고도 안 맞고. 그런데 아주 유의하게 모바일 베어링을 라디오그래피로 5년대 돼서 해보면 굉장히 웨이브 베어링 라인에 맞고, 그 다음에 피모 컴포넌트와 티비아 컴포넌트 간에 이루는 각도의 그런 벌어짐, 그런 차이가 확실히 적어서, 이게 혹시 원인이, 그것이 좋은 그 이유가 아니겠나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은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경험에서는 모바일 베어링이 롱텀으로 갈수록 실링 이펙트가 없는 펑셔널 아웃컴에서는 더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만 지금 인용 선생님이 얘기해서 저도 그거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모바일 베어링은 키네매티컬리 굉장히 좋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피머하고 티비아가 안 맞으면 우리가 토탈리에서는 컨딜란이라는 게 그 컨스트레인이 좀 적지만은 컨포머티나 이런 걸 가지고서 서로 잘 매칭이 되거든요. 토탈리는 비교적 양쪽이 되니까. 근데 이게 UK가 한쪽만 된다면 그 키네매틱이 깨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같은 거 나오면서 기구도 좋아져 갖고 페모널 컴포넌트와 티비아 컴포넌트의 그걸 잘 맞추니까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덕에 디스로케이션도 적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질문을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질문에도 나왔는데요. 배지훈 교수께서 하는 얘기인데 나이와 우리 윤희를 어떻게 정할 거냐. 몇 살까지는 윤희하고 몇 살부터 HTO하고 몇 살부터 토탈이 할 거냐. 뭐 특별한 적응증이 있으신 건지 각자 그 디포미티의 정도에 따른 것도 있을 거고요. 아까 TV와 바라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좀 나이, 디포미티 정도 뭐 이런 걸 따라서 하는 거하고 골프 아까 치신다 그랬잖아요. 네. 골프를 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세 분 다 한번 말씀 좀 아니 해주세요. 그 한번 인용 선생님도 거꾸로 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인디케이션에서는 뭐 디포미티라든지 뭐 OA 그레이드 같은 것도 보지만, 이제 그럼 바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연령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55세 넘은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보다 나이 든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자기 55세 미치나 보죠? 54세입니다. 54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하냐? 사실 KL4라도 어지간하면 이제 ATTO를 좀 권해서 KL4라도 하고 있습니다. UK도요? KL4에도. 아니요. 그러니까 55세 이하는 KL4라도 HTO를. 네. 55세는 넘어야 저는 아소플라스. 이용 교수 먼저 말씀하신 아까 픽스 디포미티는 가급적 윤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우리가 픽스 디포미티가 각도가 이제 디포미티 각도가 큰 사람도 있고 조금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뭐 10도라도 잘 콜렉션 안 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한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대적인 일단 베러스 디포미티가 심하면 안 합니다. 안 하고 마일드한데 벨거스 스트레스를 찍어서 메디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벨거스 얼라이먼트가 리스토레이션 되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네, 김근태 선생님 말씀. 나이 예, 그 제가 디포미티 정도. 처음에 할 때 200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때는 그 HTO가 클로징 웨지에 대한 논문이 많이 있었고요. 그 결과가 그렇게 사실 좋지 않게 보고돼 있었습니다. 윤희에 비해서.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윤희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뭐 그 오픈 웨지를 하면서 결과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현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인 경우에는 55세, 남자분인 경우는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윤희를 합니다. 그 전에는 HTO를 하는 쪽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네, 본래 옛날에 초창기에 윤희 나올 때는 뭐 나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런 그 제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임플란트, 폴리 이런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나오는 거는 되게 옛날에 그 했던 제한되는 나이라든지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고 저는 그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거는 그레이드 4의 싱글 컴파트먼트 그리고 환자의 그 기대치가 좀 액티브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윤희를 하고 좀 그렇지 않고 좀 세븐데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토탈리를 하는 그건 분명히 이게 심평원의 고시 기준에 의하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바뀌었지만 UK는 저 6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KL 그레이드 3도 할 수 있게끔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4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UK의 그 인정 기준이 커지고 그 덕에 HTO가 좀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HTO하고 UK는 인디케이션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 하면 좋을 것 같고, 에이지는 사실은 KL 60세 이하의 KL 그레이드 4면 UK 해도 우리가 삭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나이 연령대로 어떻게 수술하냐 이런 거는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시죠. 대답 다 하셨습니다. 네. 최충혁 그 최충혁 선생님 질문하셨습니다. 송모 선생님께 그 픽스드 유니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좋아진 건 그 김경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mm 개포가 들어갈 수 있게 레스 콜렉션한다. 조금 널널하게 한다는 뜻이죠. 콜렉션한 이유이다. 그 모바일 유니에서 픽스처럼 레스 콜렉션 하시나요?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좀 폴리 하십니까?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저거를 대답을 하려면은 그 이제 윤희는 토탈리아와 다른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희는 리스페이싱 서저리거든요. 토탈리처럼 리콘스트럭션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리가멘트 밸런싱을 그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릴리즈 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인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자 선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환자 선택할 때 처음에 술전에 바이러스 스트레스 찍어가지고 이게 콜렉터블 한 건지 안 한 건지 먼저 밝혀진 다음에 해야 되니까 콜렉션 안 되는 그런 환자를 수술하게 되면 결국 릴리즈를 안 하고는 수술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벌써 첫 스텝부터 꼬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콜렉터블한 그런 바이러스의 환자를 선택해가지고 수술하게 되면은 굳이 그렇게 릴리즈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고 있는 그대로 리스페심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금 타이트하든지 저는 그런 지난주에도 한 명 수술했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RM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일주일 지났는데 풀안에 다 되거든요. 환자가 굉장히 만족해요. 그래서 굉장히 포용성이 높은 그런 수술이 저는 모발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최충 선생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모바일에서는 이제 타이트 폴을 사용하는 당연히 보통 이론적으로는 뭐 타이트하게 필요가 없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타이트하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베어링 디스로케이션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루즈하게 2mm 이상 갭이 남게 되면 당연히 디스로케이션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리가멘트가 밸런싱이 안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타이트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세컨더리하게 스테린이 많이 가게 되고 루스닝이나 그런 게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mm 정도 스트레스 줄 때 여유 있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밑으로 티비아 컴포넌트의 스트레스가 적게 가기 때문에 뭐 루스닝과 웨어가 옛날보다는 이론적으로는 높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걸로 인한 실패는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되게 모바일 해보면은 사실은 테스트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mm 정도 갭을 아이들에게 생각하는데 2mm 되면요, 사실은 이게 해보면은 금방 표가 나거든요. 숫자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1mm, 2mm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mm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혹시 어떨 때는 좀 타이트하게 들어간 것 같아도 사실은 보면은 환자 ROM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한 1mm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술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용 선생님께서 이제 UK에서 토탈리로 컨버전 할 때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뭐 리비전 그걸 안 쓰고 프라이머리로 하는 게 좋다 그러는데 아니 스템을 받고요. 그다음에 뭐 블록을 하더라도 인서트만 프라이머리를 해주면 프라이머리와 똑같지 않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굳이 선생님은 리비전을 프라이머리로 해야 되고 스템 안 쓰고 블록 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 의미가 뭔가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PS 폴리를 쓰더라도 TBI 블록을 썼다 하는 거는 이제 경험을 하시겠지만 TBI 블록을 쓰면은 일단 그쪽에 스트레스나 받쳐주는 뼈에 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스템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이 림이 컨테인드 디펙트처럼 그렇게 림이 살아 있어서 받쳐주는 거와는 다릅니다. 서바이벌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쓸 때 써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처음에 수술할 때부터 내가 이 환자는 페일리어 되더라도 가능하면 프라이머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또 리비전을 갈 수 있는 걸 더 낮추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블록을 쓰고 스템을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프라이머리 TBR만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거로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런 얘기는? 하나 첨언하면은 아까 이제 유니를 토탈리로 바꿀 때 본스탁이 많이 남긴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태 선생님은 이론적으로 그렇지 차이가 없다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실제로 가장 얇은 두께의 베어링을 썼을 때 본 리섹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실제로 한번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한 3mm 정도 차이 나요. 픽스드 베어링이 3mm 정도 본로스 때 많아요. 그래서 세컨 오퍼레이션 때 본로스가 본 스탁이 아무래도 모바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컨 오퍼레이션 생각하면 모바일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mm 정도 차이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바일을 사용한 다음에 본 블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디펙터가 없어서 그냥 프라이머리처럼 하는 경우 사실 저희 경우에 보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본 블록이 필요합니다. 본그라프트한 본 블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5mm 내지 10mm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픽스드나 모바일이나 결국은
본블록을 5mm 내지 10mm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게 큰 차이는 그게 안 쓰고 할 수 있는 찬스가 더 높아지죠.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토탈리하고 달리 UK 할 때 시멘트를 쓰지만은 굉장히 시멘트 멘트를 갖다가 토탈리보다는 좀 적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아무래도 적게 쓰려고. 그러면서 라테랄 쪽은 세이빙 되니까 커팅을 적게 하고 그쪽은 많이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멘트 멘트를 갖다 제거한다면 디펙트가 나오게 돼 있거든. 더 오래되면 거기 또 오셀라이틱 같은 리전이 생기니까 블록과 스템은 거의 뭐 안 쓰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UK의 리비전은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커팅을 해서 얇은 거 쓴다면 그럴 찬스는 적지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우 선생님이 아까 질문이 나올 거가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아까 보면서 스템을 굉장히 긴 거 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요번에 보니까 요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컨셉에도 맞춘다면 블록을 썼다면 이제 아마 그런 정도 환자 본 디펙트라면 쇼스템 풀시멘트 지금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또 몇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최충영 선생님이 인영 교수님하고 송모 선생님께 이제 질문하셨는데 일단 임 교수께 먼저 모바일 유니가 웨이트 베링 라인에 맞게 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혹시 모바일은 타이트하게 하여 뉴트럴 얼라이먼트가 되고 픽스는 레스 커렉션에서 바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저게 맞게 나온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모바일 베어링하고 픽스 베어링 하는 환자들 5년 이상 지난 환자의 로 익스미티를 힙센터에서 앵클센터를 줄을 그으면 이제 웨이트 베어링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 라인과 피모 컴포넌트의 그 중앙 수직선, 그다음에 티비아 컴포넌트의 그거의 수직선 그렇게 그어서 보니까 모바일 베어링이 유의하게 그 웨이트 베어링 라인에서 다이버전스가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픽스드 베어링은 티비아도 그 각도도 많이 틀어지고 그다음에 피모도 특히 피모가 이렇게 많이 삐뚤빼뚤합니다. 그 라인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바일 베어링은 피모와 티비아가 이루는 각도 차이가 적어요. 그런데 이 픽스드 베어링은 피모 컴포넌트와 티비아 컴포넌트 간의 각도 차이가 또 심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훨씬 더 싱크로나이즈 되고 이 웨이트 베어링 라인에 조금 더 얼라인한다. 그런 컨셉입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또 송모 선생님께 질문을 주셨는데 UK에서 메디알이 타이트하면 메디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라테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픽스트에서 2mm 레스 코렉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질문했습니다. 대답을 해주시죠.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면 이제 라테랄 컴파트먼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지금 한 17년 동안 한 650내를 지금 해봤는데 주팔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라테랄 오해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된 거는 3케이스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거는 그 기존에 문헌에도 남아 있고 우리 선생님도 경우 말씀드린 대로 그 동양인과 서양인의 컴플리케이션의 그런 그 양상이 다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라테랄 오해가 생기는 빈도입니다. 서양인들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적다 그러죠.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골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 있을 것 같고 동양인에서 라테랄 오해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조금 그 타이트한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억지로 막 위로 열 그 정도는 아니겠죠. 적당한 정도의 타이트니스는 그렇게 크게 의미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송모 선생님이 경험이 많아서요. 그런 거 딱 하면 손감으로 아마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그만 디스커션하고 어디 또 하시죠. 또 배지훈 교수 질문 주셨습니다. UKA 후 unexplained pain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의 경우 TKA 컨버전을 권하시는지 경과 관찰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차례로 한 번씩 대답해 주시죠. 선생님 먼저. unexplained pain 저런 경우에 이제 토탈리로 컨버전하는 게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유니하고 토탈리에 그 비교할 때 특히 레지스트리 이런 거 비교할 때 유니가 토탈리보다 적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니는 리비전 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조금 환자가 불편하다면은 빨리 하는 경향이 있고 토탈리는 미루고 하거든요. 수술도 있고 결과도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저도 한 2-3 케이스 겪은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좀 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처음에 이제 unexplained pain이 오는 게 사람에 따라서 이 한쪽 컴파트로 이렇게 로딩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원인 때문에 오는 수이기 때문에
대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unexplained pain으로 리비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송모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unexplained pain의 토탈리 경우는 뭐 컴포넌트나 온라인부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그냥 끌고 가죠. 근데 유니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이 있게 되면은 좀 빨리 토탈리로 컨버전하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면 그 토탈리로 바꾸는 게 비교적 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는 이제 또 그 원인이 사실 미디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컴파트먼트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컴파트먼트의 문제로 인해서 그럴 수 있고요. 실패가 그런 페인이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봐서 뭐 얼라이먼트라든지 그런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한 리버 컨버전 안 하고 끌고 가는 편입니다. 네. 자, 더 질문이 있나요? 원인 교수 대통령. 네, 이동훈 저거 선생님.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unexplained 유니 후에 그 페인의 가장 흔한 원인은 티비아 컴포넌트의 그 서브콘드랄 그 본의 그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아까 이제 송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거를 본 스캔을 찍어봅니다. 네. 본 스캔을 찍었는데 이렇게 뭐 티비아 쪽에 업테이크가 증가되어 있으면 이제 그거가 이제 굉장히 확률이 높고요. 특히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올폴리 유니 그 티비아 쪽에 그 메탈백이 없는 그거에서 아주 하이 인시던스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환자들도 저희가 쭉 두고 버텨보니까 좋아져요. 사실은. 그런데 그 버티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금방 되지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도저히 보행이 안 되고 할 경우에는 토탈리로 컨버전 합니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 또 질문이 있으세요? 예, 지금 하나 더 질문. 예, 이인 교수께 김만수 교수가 또 질문을 하셨네요. 그 TK 페일리어는 요새 ACV 루징이 가장 흔하다고 있고 인펙션은 알려져 있다. 경험하신 그 UK 리비전 하는 그 페일리어 원인이 어떤 게 제일 많은가?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저거는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질문 왔습니까? 네네. 간단하게. 네. 그래서 이제 유니하고 그게 픽스드가 좀 다른데 그게 롱텀으로 가면은 이제 결국 루즈닝이고 얼리에는 이제 모바일 베어링은 모바일 베어링의 디스로케이션 때문에 얼리에서 조금 올라가죠. 네, 픽스 베어링은 얼리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롱텀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저는 근데 아까 홍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라테랄 웨이를 그렇게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것 중에는 이제 한 명 정도 경험, 저도 오래 했는데 그래서 그 라테랄 웨이는 그렇게 특히 동양인한테 흔해진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이제 루즈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루즈닝. 네. 거의 뭐 다 질문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 네, 질문 뭐, 하나 하실 거 있으면. 오늘 회장님은 빨리 어디 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시간이 이제 되어서. 김명태 선생님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전에 그 요즘 자주 쓰시는 그 기구가 예전에는 그 메저드 엑세션 비슷하게 하는 인트라메저리 가드 써고 하는 수준이었잖아요. 요즘 이제 기구가 요즘 아마 유닛 추세도 아무리 테크닉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 수술기 변화가 좀 있는지 예후가 어떤지 한번 좀 언급을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제가 이 주크를 사용하면서 IM 페모랄 가이드 시스템을 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패밀리하지 않습니까? 친근하고 옥스포드에서 다니는 인터미디어 가이드를 사용하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됐습니다만은 그 스페이스 볼로그를 사용한 이유가 이 지금 주크가 아시다시피 그 합병이 되면서 주크 취합물이 점차 그 허스나 PPK로 체인징 전환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임플란트 기종이 다 그렇게 좀 바뀌는 경향이 네, 그래서 있는 지금 그 미국에서는 이제 싱스네퓨에서 하셨고 유럽에서는 이마에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둘 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아직은 그래도 주크가 좀 더 많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말이면 거의 철수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차이점이 이제 PPK는 스페이스 블록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면은 테크닉상 거의 일치하고요. 인스트루먼트도 뭐 되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 TBR 트라이얼을 인서션 할 때 핸들이 있고 안테리어 쪽에 스톱이 있어서 포스테리어 쪽으로 TBR 컴포넌트 오버행 되는 걸 예방해 준다든지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페모랄 스페이스 블록이 리섹터랑 일체형으로 돼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뭐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페이스 블록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논문에서 스페이스 블록을 사용한 거와 익스트라메드럴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한 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거는 뭐 그런 논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지금 우리나라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 주크에 들어왔던 게 이제 찐모에서 합병되면서 하나 미국은 팔았고 하나는 이태리 리마 회사에서 또 하고 그렇대죠. 그러니까 펄스나 쪽으로 다 바뀌겠네요. 네. 결국은 그런 그러면 아마 그런 갭 테크닉으로 주로 하는 걸로 바뀌겠죠.
이정 선생님도 하나만 더 물어보면 네네. 우리가 UK 하잖아요. UK 할 때 얼라인먼트를 리서페이싱이지만 그래도 비교적 TV화가 미케니컬 액시스에 맞추니까 그래도 온라인이 교정이 됐는데 점진적으로 또 바로스가 오거든요. 아까 선생님 보여주셨지만 네, 네.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우가 별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윤희를 할 때 특히 이제 모바일 베어링을 하면 이제 그 갭만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네네. 근데 윤희하는 환자 중에 보면은 얼라이먼트가 정상도 있고, 왜냐면 이제 마일드한 베러스도 있죠. 왜냐면 심하면은 이제 그 HTO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뉴트럴 얼라이먼트로 레스토레이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심하게 그 베러스로 포스트오피에 됐던 그런 그렇게 뭐 프랙치되고 루즈닝 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그걸 못 맞춰서 그렇거든요. 이게 인디케이션도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술을 들어갈 적에 이 사람이 베러스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어느 정도 폴리를 넣으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뉴트럴로 돌아오겠다는 감을 좀 그런 감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프랙션 갭을 얻고 익스텐션 갭을 얻을 때 거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익스텐션을 조금 빡빡하게 가냐, 익스텐션을 약간 슬라이트하게 렉스하게 가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얻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또 그런 거 원인을 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이경대 선생님. 질문을 잘 못 들어서 제가. 아니 지금 TV와 베러스 우리가 얼라이먼트. TV와 얼라이먼트 맞춰놨는데 네. 나중에 저 롱텀하게 되면은 다시 바로스로 돌아오거든요. 네. 그런 원인이 뭐 뭔가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원인을 보면 이제 아까도 제가 양쪽으로 했는데 한쪽이 이제 약간 베루스 얼라이먼트로 바뀌었는데 결국 뭐 한 15년 몇 년 20년 되면은 그 폴리웨어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TV의 컴포넌트에 루스닝이 조금씩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루스 그리고 뭐 유트럴로 맞추면 저는 이제 모바일 할 때도 그랬고 픽스드 할 때도 그렇고 유트럴로 맞추지는 않고요. 한 2, 3도 정도 언더 코렉션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그러다 보면 좀 베루스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윤리를 하려면은 그 컨스티튜셔널 베루스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얼라이먼트를 뉴트럴로 자꾸 맞추려는 거는 그거는 리컨스트럭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토슬레이스는 해당되지만은 윤리는 그렇게 뉴트럴로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뉴트럴이 아니라 내추럴 얼라이먼트를 맞추면 되거든요. 그게 컨스티튜셔널 베루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간 바로스 됐다 하더라도 의외로 환자들이 이렇게 바로스 됐는데도 환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유니를 할 때 그 고쳐주는 게 커렉션을 디포미티 커렉션이 제누 바룸입니다. 인트라아티큘라 디포미티 제누 바룸은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록시말 티비아에 생기는 티비아 바라는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를 해도 프록시말 티비아에 있는 티비아 바라는 계속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누 바룸을 교정을 해주는 거죠. 인트라아티큘라 디포미티를 익스트라아티큘라 디포미티까지도 교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억지로 하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릴리즈를 한다든지 그렇죠.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세컨더리하게 또 문제가 생기기 그러면 때문에 그 커팅할 때도 미케니컬 얼라이먼트에다 지침자를 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각으로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커팅할 때는 90도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3도를 어떻게 코렉션 일부러 하시나요? 아니면 저기 우리 그 호엘 같이 고기를 갖다 잘라서 두께만큼 교정하는 건지 아니죠. 그 TV에 바로 있는 그런 MPT 그 각도가 있는 사람들은 네. H당 주인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안 하죠. 분은 네. HD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준은 네. 5도 이상 그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HD로 가야지. 그러니까 MPT가 뭐 82도 정도 되면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10도 이상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HD로 하셔야지 예. 유니를 하시면 안 됩니다. 김객태 선생님 그러시나요? 예, 네, 네, 심한 경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거고요. 네. 이한 선생님 뭐 또 질문 있어요? 아니,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가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진행이 됐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하고 디스커션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오늘 질문을 못한 거 있으면 또 이게 우리 연장 선생님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그 세 분 연주하고 또 이걸 총 기획하시는 우리 학술위원장 이한준 선생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오늘 그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관절염. 아날제식과 엔세이드는 통증 및 염증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절염의 근본적인 진행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관절염 치료에는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드모아드 계열 약물이 필요합니다. 조인스는 다양한 드모아드의 기전으로 연골을 보호하기 때문에 OA 및 RA에서 연골의 손상과 관절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연골 보호 관련 사상 임상에서 조인스는 신체적 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1년간 조인스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디제믹 인덱스 변화량을 측정, 연골 구성 성분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년간의 장기 투여 시에도 위약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골 보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인스와 함께하면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